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물리전자공학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물리전자하고 반도체공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강좌가 개설이 돼 있고 이거는 얘는 물리전자공학1이라고 해서 개설이 돼 있죠. 그렇죠? 공학1이라고 해서 이미 개설돼 있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할게 5장부터 9장까지 그렇죠? 이제 물리전자공학2 이거 할 겁니다. 그렇죠? 물리전자공학2 이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이제 10장 11장에서 이제 얘가 이제 반도체공학원 그렇죠? 공학원이고 얘가 12장부터 14장까지 반도체공학2에서 물리전자공학하고 반도체공학을 모두 이제 마치는 건데 이제 이거 이미 개설이 됐죠. 이거는 이제 이미 다 했으니까 하고 이걸 할 차례인데요. 이게 완하고 이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완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원자 배열 구조, 반도체 원자 배열 구조는 어떤 특정한 원자 구조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였죠. 그렇죠? 된 구조에서 전자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얘네들 운동을 기술하는 이제 방정식이 파동 방정식이었습니다.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었는데 얘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그 얘를 풀면은 우리가 파동 함수라는 걸 얻었죠. 그렇죠? 이 파동 함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놈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전자가 어디서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얘를 제곱을 하면은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의 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뭘 했었냐면은 얘가 이제 반도체가 어떤 원자 구조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렇죠? 이런 구조에서 저희가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제 대역이 세 개가 나왔죠. 그렇죠? 가전자 대역, 금지 대역, 전도 대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걸 하고 나서 우리가 열평형 상태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인가되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렇죠? 물리전자공학원에서는 뭘 했냐면은 반도체의 원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파동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렇죠? 그리고 열평형 상태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대해서만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할 물리전자공학2에서는 열평형 상태가 아니고 외부에서 전압이 인가되든지 아니면 빛을 쪼이든지 이런 외부에 어떤 인가되는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가 있으면은 전하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동을 하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드리프트하고 확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드리프트 전류하고 확산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고요. 이거를 쪼이게 되면은 이제 과잉 캐리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자세한 거는 여기 가서 얘기를 할 거고 여기 생성과 재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요. 7, 8, 9장은 뭐냐면은 두 개의 반도체를 붙인 거예요. 접합한 거예요. 그렇죠? 접합했을 때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어떻게 되고 과잉 캐리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7장, 8장은 뭐냐면은 얘를 붙이기는 붙이는데 반도체 두 개를 이 두 개가 재료가 똑같은 거예요. 얘가 실리콘이면 얘도 실리콘이고 얘가 뭐 게르마늄이면 얘도 게르마늄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이 재료는 똑같은데 도핑된 형태가 틀리죠. 그렇죠? 얘가 P형이면은 N형이죠. 그렇죠? 아니면 N형이면 P형. 그렇죠? 재료는 같지만은 도핑된 형태가 틀린 우리가 PN 접합에 대해서 얘네들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9장도 우리가 접합을 하긴 하는데 얘는 종류가 아예 틀린 거예요. 아예 하나가 반도체면은 하나는 금속 반도체니까 하나는 금속이니 그렇죠. 금속하고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 접합했을 때 우리가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장부터 9장까지 해서 이제 물리전자공학 2를 다 끝낼 텐데, 구체적으로 물리전자공학 2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물리전자공학 2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물리전자공학 1에서 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전압을 이제 걸어줍니다. 걸어주면은 열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제 5.1전 드리프트 전류에 그렇죠. 전기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고, 확산 전류는 이제 농도 차이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죠. 그렇죠. 그래서 5.1하고 5.2에서 이제 전류의 두 종류, 드리프트 전류하고 확산 전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5.3절은 어떻게 보면 5.1절하고 5.2절을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드리프트하고 확산 전류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5.4절은 뭐냐면은 드리프트 전류하고 확산 전류를 특징 짓는 개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프트 전류는 우리가 이동도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고, 확산 전류는 확산 계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이동도와 확산 계수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인슈타인 관계식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알 거고, 5.4절에는 이제 어떤 우리가 사실 전개나 이런 게 이제 하면은 열평형 상태가 깨지는데, 여기는 열평형 상태에서 그렇죠. 열평형 상태는 이제 드리프트 전류는 없겠죠. 열평형 상태에서 그렇죠. 전기가 가해지지 않으니까 확산 전류만 있을 건데, 이 확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렇죠. 근데 열평형 상태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흐르지 않느냐 하면, 어떻게 확산 전류가 이렇게 흘러도 우리가 이 내부 전개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전개는 어떤 우리가 임의로 가한 게 아니고 어떤 이 확산 전류 때문에 생기는 전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내부 전개하고 이동도하고 확산 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인슈타인 관계식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할 거고, 5.5절은 저희가 홀 효과를 이용을 해서 반도체의 특성이라는 게 얘가 N형 반도체인지 P형 반도체인지, 그리고 이동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홀 효과, 그러니까 홀 효과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이런 반도체 특성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6점은 뭐냐 하면은 어떤 과잉 캐리어의 생성과 재결합. 그렇죠? 과잉 캐리어는 우리가 어떤 빛을 쪼여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잉 캐리어가 생성이 되죠. 그렇죠? 생성이 되고, 여기에 생성이 된 다음에 재결합이 된다, 생성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 가전자 대 전자 올라가서 이제 전도대에 전자가 생기고 밑에 홀이 생기면서 전류가 이제 더 잘 흐를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생성이라고 그러고, 재결합은 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이걸 재결합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 그렇죠? 결함준위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표면에 있는 결함준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두 개 반도체에 붙여놨을 때 이 경계의 면에서의 어떤 결함준위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금지 대역에서 결함준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재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이제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 6.3절은 일반적으로 과잉 캐리어에 대한 이제 분포에 대한 보를 지배하는 식, 그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 6.4절은 중성 영역에서 저희가 과잉 캐리어가 발생하면은 전자와 전공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켤레 전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켤레 전화의 전송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고, 6.5절은 저희가 페르미 준위다. 그렇죠? 열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준위가 한 개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잉 캐리어가 발생을 하면 페르미 준위가 이제 두 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제 전자에 대한 페르미 준위하고 전공에 대한 페르미 준위가 발생하는데, 그걸 유사 페르미 준위라 그래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접합에 관련된 건데, 먼저 이제 이 접합에 대한 걸 해석, 뒤에 것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해석을 하면 먼저 우리가 열평형 상태에 대한 걸 먼저 조사를 하고. 그렇죠? 이게 기본이죠. 기본. 그렇죠?
열평형 상태에 대한 이제 에너지 대역이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대역이죠. 에너지 대역하고 전류하고 전압 특성 이거 두 개입니다. 그렇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가 안 될 때, 즉 뭐 전압을 가해졌거나 아니면 뭐 어떤 빛을 쪼여주거나 이럴 때 우리가 에너지 대역과 VI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입니다. 다 뒤에 있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열평형 상태에서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에너지 대역도를. 그 다음에 인가전압. 인가전압이라는 거는 열평형 상태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전압을 가하면은 그때 이제 열평형 상태가 아닐 때 이제 특성 변화. 특성 변화하고 이제 어떤 특성이죠. 전전 용량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8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7장에서는 에너지 대역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렇죠. 8장에서는 VI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죠. PN 접합을 7장하고 이제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 전류하고 전압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전압을 걸어줄 때 우리가 이렇게 걸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걸어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이제 전류 전압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9장은 이제 이종 접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접합을 이제 그 어떤 물질 두 개를 재료 두 개를 붙이는데 이 재료가 종류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7장 8장은 저희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되는데, 붙일 때 얘가 이제 똑같은 재료를 이렇게 붙이죠. 그렇죠. 도핑은 틀리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다른 재료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실리콘이면 실리콘하고 금속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붙여서 이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에너지 대역도 먼저 알아보죠. 그렇죠. 다음에 전류 전압 특성. 그렇죠. 그러니까 9.1하고 9.2는 여기서 금속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먼저 금속 반도체가 아니고 이게 서로가 다르다. 다를 때 우리가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9.3에서 9.5까지는 이제 얘가 반도체고 얘가 금속일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장부터 9장까지 해서 저희가 물리전자공학 2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